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엔비디아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일 겁니다. 올해 초만 해도 코인 하나당 4만 불 정도 하던 비트코인이 3달 만에 7만 3천 불까지 오르면서 코인 하나당 무려 4천만 원 이상 올라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아졌고, 주위에서 다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포멀을 해서 리서치 없이 바로 앱을 깔고 비트코인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크게 오르고 있어서 가상화폐 분야에 대한 하이프가 올해 상당한데요. 작년 중반에 비트코인이 2만 5천 불일 때부터 저희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에게 2024년에 일어날 비트코인 할빙을 기점으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줌 미팅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고, 가상화폐와 관련이 깊은 코인베이스와 마라 등의 주식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면서 줌 미팅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했던 당시에 현재 270불 하는 코인베이스를 50불대에 매수하신 멤버분들도 계시고, 마라나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10불대 초반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난 줌 미팅 때도 멤버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최근에 비트코인 사이클의 4단계 중에 비트코인이 아주 크게 오르기 시작하는 3단계에 접어든 것이 컨펌이 되었고, 물론 큰 풀백이 당연히 올 수도 있겠지만 차트와 지표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하는 시기를 잘 파악할 수만 있다면 4년 만에 찾아온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제 인사이트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만드시고 비트코인에 14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나누면서 멤버분들과 함께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론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상화폐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미래와 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언제쯤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테슬라도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몇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는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도 그랬지만 만약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사이클의 3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많이 해서 가능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나누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구독과 라이크,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짧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투자자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아크인베스트의 수장인 캐티 우드입니다. 캐티 우드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비트코인 ETF들이 SEC로부터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미 2030년이면 비트코인 하나당 1 밀리언 혹은 13억 원이 넘을 거라고 했었는데요.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13억 원이라는 목표 수치는 SEC의 승인 이전이었기 때문에 SEC의 승인 이후에 헤지펀드들과 은행들이 이 분야에 관여할 것을 고려했을 때는 2030년이면 비트코인이 코인 하나당 15 밀리언 혹은 20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하셨네요. 자, 캐티 우드의 논리에 나름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 UBS, 웰스 파고,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과 같은 메이저 은행들 같은 경우 아직은 비트코인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비트코인 랠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은행들 같은 경우에 승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은행들마저 비트코인을 수용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발생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상상 이상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 늘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10억 원, 20억 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올해 4월에는 비트코인 할빙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올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퍼센테이지가 1.8% 정도였는데요. 다시 말해 비트코인 마이닝으로 세상에 새로 드러나는 비트코인의 생성 퍼센테이지가 1.8%였는데요. 올해 비트코인 할빙하고 나면 1년에 비트코인이 새로 생성되는 퍼센테이지가 0.9%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생긴 이후에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퍼센테이지가 1%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난생 처음입니다. 비트코인과 비교되는 금 같은 경우에 오랜 역사를 보시면 금을 캐는 퍼센테이지가 1년에 약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새로 생성되는 퍼센테이지가 금을 캐는 퍼센테이지보다
처음으로 낮아진 해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질 때 금값이 훅 오르기도 하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광산에서 새로 캘 수 있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금을 캐는 양도 실제로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금을 더 캐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보다도 매년 생성되는 퍼센티지가 낮아짐과 동시에 이번에 비트코인 ETF의 승인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과는 달리 실제로 캐면서 코인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하나하나의 가치가 아주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만약 정말로 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ETF든 은행을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수요는 정말 어마어마해질 것이고 그 수가 한정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말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무려 800 million 혹은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 2-3년 내에 비트코인 ETF의 인플로우가 평균 약 75조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위가 너무 커서 실감조차 되지는 않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의 인플로우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하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이미 예전부터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셨고 회사의 자산으로도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매수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의 회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무려 20만 개 이상이나 들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180% 이상 오른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에 한 주당 500불이었던 주가가 불과 2달 사이에 한 주당 1,500불이 넘었습니다. 자, 100개의 주식만 매수를 하셨어도 5천만 원이 2달 사이에 무려 1억 5천만 원이 넘은 겁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의 말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들이 미래에는 S&P 500만큼이나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요. 약 40 trillion인 S&P 500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현재 2.5 trillion인 가상화폐 시장이 무려 16배나 더 커져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 캐티 우드 같은 경우에도 마이클 세일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시장이 2030년에는 10배 정도 성장을 해서 20 trillion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2030년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분들의 논리나 데이터 분석 자료들은 충분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82 밀리언, 약 1조 원 정도를 끌어모아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했고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2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지난 비트코인 할빙 패턴들처럼 5배 이상 혹은 10배 이상 오른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의 비트코인 지갑에 비트코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을 팔았다가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비트코인의 지갑을 보면 현재 11,509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전 분기 때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가 9,720개에 불과했는데 이번 분기에 11,509개로 집계가 된 걸로 봐서는 테슬라가 최근에 1,789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에 테슬라의 가치도 그만큼 오르면서 테슬라의 성장과 제품 및 서비스의 발전 그리고 매출 성과 이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만으로도 회사의 가치가 크게 오르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테슬라의 주가도 그만큼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매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이 끝나가는 2026년 정도가 돼봐야 이번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 때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패턴을 반복하게 될지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진지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회사의 자산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시기와는 비트코인의 입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와 은행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